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주 실전 연습을 해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이고요. 남자이고, 이 사주를 통해서 그 특징과 장단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해당 명식이에요. 일단은 명식을 보면은 사주를 볼 때 이제 보시는 분들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윤곽을 봅니다. 전체적인 격을 봐요. 뭐 편제격, 편인격, 인수격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격이 얼마나 훌륭한가 혹은 그저 그런가 혹은 좀 어, 천안격인가 이런 거부터 봅니다. 그 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사주풀이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근데 이거는 풀이를 하시는 분들마다 차이는 있어요. 자기 기준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사주는 딱 봤을 때 어, 무난한 사주라고 봐요. 아주 준수한 사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B 학점 이상 줄 수 있는 사주라고 봐요. 그 근거는 뭐냐면 일단은 재성이 좋습니다. 이 편재 있죠. 편재. 재성인데 이 식신상관에서 재성으로 되는 식상생재의 전형적인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돈을 벌어들이는 부분, 이 부분은 아주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 사람은 돈 걱정은 크게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고민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한테. 어떤 고민인지 혹시 보이십니까? 그 고민이 뭐냐면 어, 여자 문제예요. 그 여자가 많이 따를까요? 재성이 강하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여자가 많이 따를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반대예요. 이 사람은 한번 헤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혼을 한 적이 있는데 여자가 이 남자를 아주 답답해 했어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결혼 생활을 거의 한 5년 정도 했나? 5, 6년 정도 살았는데 그 결혼해서 거의 뭐 잠자리도 안 하고 안 맞았다고 해요. 근데 왜 그러냐? 이 남자 입장에서는 그 여자가 좀 해프게 돈을 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여자 입장에서는 반대로 남자가 너무 짠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게 이제 불거져서 뭐 이혼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혼을 한 뭐 이혼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왜 이혼을 했냐 그게 이제 사주에 나오는가 그걸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편인이 있어요. 편인 을목이 이 식신상관을 극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정임 한목 정임 합이 됩니다. 정임 합이 되면서 목이 되는데 정임한 목이 되면서 또 인성으로 됩니다. 그래서 인성이 강해지는 그 천간에 이렇게 삼주가 인성으로 되는 경우거든요. 그러면서 식신상관을 공격을 하려고 해요. 강하게. 그러면 특히 식신이 배우자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 자리가 어떻다? 편인에 의해서 강하게 극을 당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안하다. 식신이. 그러니까 남자는 항상 그 배우자가 있으면 돈을 쓰는 불안감, 뭔가 뺏길 것 같은 불안감, 내가 돈을 못 벌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임상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배우자 자리가 위협을 당하니까 어때요? 자식운도 좋을까요? 안 좋죠. 자식이 없어요. 애도 안 낳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재성이 돈도 되고 여자도 되고 아버지도 되니까 재성이 강하면 여자운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상당히 위험한 그 풀이에요.
그래서 이 사주를 제가 가져온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자기의 재신은 좋지만 자기가 돈을 벌고 또 이제 정관이 임수 정관이 이제 천간에 딱 떴잖아요. 그리고 월주에 월천간에 아주 그 직업운도 좋습니다. 직업운도 좋아요. 직업이랑 그 재운, 그러니까 자기 재운, 부인운 말고, 죄송합니다. 운은 좋지만 배우자 운은 어때요? 안 좋다. 그래서 왜 그러면 식상이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감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 성격이 어때요? 되게 내성적이고 밖에 안 나가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좀 게으른 측면도 있고 좀 뭐라 그럴까? 좀 시야의 폭이 좀 좁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어요. 되게 내성적이고 자기 속내를 안 드러내요, 이 사람. 근데 대화를 해보면 멀쩡합니다. 똑똑해요. 왜? 오행이 다 구비되어 있고 이 상상은 잘 되는 사주 구조가 맞긴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 성격이 뭐가 났다거나 성격이 이상하다거나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성격도 괜찮고 자기 주장할 땐 하고 또 대화를 하면 멀쩡합니다. 좀 이렇게 게으르고 느린 어떤 측면이 좀 있지만 똑똑하고 괜찮아요. 그 소통이 잘 되는 느낌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배우자 운이 안 좋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애인도 없고 이제 이혼했으니까 이제 배우자도 없죠. 그러면 앞으로 애인을 만날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연애는 할 수 있어도 결혼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 대운을 지금 제가 안 붙여놨는데 대운을 봤어요. 재운, 관운의 흐름은 좋아요. 그렇지만 이 사주 명식에서 보이는 대로 아, 배우자 운은 썩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자신감이 없어요. 사람이 여자를 이렇게 만나면 좀 밖에 나가서 좀 자신 있게 좀 꾸미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좀 꾸미질 않고 시선 의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자신감이 없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 이 사람의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이 사람을 알아서 그런 점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너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전부터 그랬어요. 그 전부터 혼자 지내는 시간이 너무 많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잘 모르기도 하지만 또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어필할 게 별로 없어요. 뭐 이런 외모적으로나 뭐 인물이 못생겼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꾸미질 않습니다. 꾸미질 않고 뭐 운동도 안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매력 어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 편인 그리고 편인 인성이죠. 그 정의만목이 또 인성으로 되면서 식신상관이 위태로워지는 그 유형의 사주고요. 그렇지만 이 자신의 재성은 괜찮다. 그리고 이제 또 정축일주예요. 이 재생관 되는 그 구조 있죠. 이 지장간을 보시면 현관, 편재, 식신 이 구조는 좋습니다. 그래서 정축일주는 일주 자체만으로 어때요? 관운이랑 직업운이랑 자신의 재성은 좋다. 근데 배우자 운은 조금 불안한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의환목을 이성관계랑 엮이면 안 돼요. 정의환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의환목의 분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의환목, 예를 들어서 정의환목을 좀 조심해야 될 분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 무오일주, 예를 들어서 정의환목이 예를 들어서 천간에 임수가 있고 정화가 천간에 있는데 정의환목이 된다. 무오일주인 경우에 어때요? 그럼 관으로 되거든요. 그럼 자식입니다.
자식을 낳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성관계에 엮일 확률이 다른 정의 항목보다 높아요. 그래서 정의 항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느냐, 결과가. 그 부분을 분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정의 항목이라고 이성관계가 여자가 많을 거다, 남자가 많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주 실전 분석을 한번 해봤고요. 어떠셨나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